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위대한 음악가 차이콥스키의 고독한 영혼을 탐구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남긴 그의 삶 뒤에는 어떤 비극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에서 피어난 선율이 세상을 치유할 때 그 창조자의 영혼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19세기 러시아로 떠나보겠습니다. 1840년에 보트킨스크부터 1893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한 예술가의 치열했던 기록을 9단계의 학술적 관점으로 상세히 분석하여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이야기는 1840년 5월 7일 제정 러시아의 변방인 보트킨스크라는 작은 산업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당시 철강 공장이 밀집한 중요한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그의 부친 일리아 페트로비치 차이콥스키는 유능한 광산 기사이자 이 공장의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전형적인 19세기 중산층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알렉산드라 아시에는 프랑스 혈통을 이어받아 세련된 예술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우아한 유럽풍 문화를 도입하여 어린 표트르에게 정서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겨우 4살이었던 표트르는 이미 우리들의 엄마라는 제목의 첫 곡을 작곡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그가 타고난 음악가로서의 천재성을 드러낸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인 가정교사 펜이 뒤르바흐는 표트르의 남다른 감수성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이 마치 유리처럼 투명하고 부서지기 쉽다고 느꼈습니다. 유리아이라는 별명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운명적인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이 부서지기 쉬운 영혼을 지탱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점차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1850년 10살의 표트르는 부모의 뜻에 따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법률 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가족과 처음으로 떨어지게 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법률 학교의 엄격한 규율과 군대식 생활은 예민한 소년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9년 동안 머물며 관료로서의 소양을 쌓았지만 내면의 음악적 갈망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1854년 6월 차이콥스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첫 번째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당시 유행하던 콜레라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14세 소년에게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상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아 애처로운 선율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859년 학교를 졸업한 그는 법무부의 서기로 임용되어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도유망한 청년 관료였지만 그의 가방 안에는 항상 악보 뭉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사회적 의무를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관료주의의 답답함은 그의 창작적 욕구를 더욱 강렬하게 자극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1861년 그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설된 러시아 음악협회의 클래스에 등록하며 자신의 운명을 음악에 걸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장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1862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이 개교하자 그는 첫 번째 입학생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안톤 루빈슈타인의 지도 아래 그는 서구 음악의 체계적인 이론과 기법을 습득했습니다. 1863년 그는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한 음악가의 길을 선택했으며 피아노 레슨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1865년 그는 은메달을 수여받으며 음악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실러의 환희에 붙이는 송가 칸타타는 그의 초기 재능을 입증한 성공적인 졸업 작품이었습니다. 1866년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의 초청으로 그는 모스크바 음악원의 이론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 새로운 도시 모스크바에서 그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월급은 50루블에 불과했지만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창작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첫 번째 교향곡인 겨울날의 환상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866년 발표된 교향곡 1번은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와 겨울의 서정을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민속 선율을 서구 교향곡 형식에 결합한 성공적인 시도였습니다. 1870년 그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영감을 얻은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서곡을 완성했습니다. 이 곡의 감미로운 사랑의 테마는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클래식 선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875년 탄생한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멘토였던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은 이 곡을 천박하고 연주 불가능하다며 혹평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루빈슈타인의 예상과 달리 이 곡은 미국 보스턴에서의 초연에서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 세계는 차이콥스키의 웅장하고 서정적인 선율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1776년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레 음악 중 하나인 백조의 호수를 완성했습니다. 비록 초연 당시 비평가들의 반응은 차가웠지만 이 곡은 발레 음악의 지평을 영원히 넓혀 놓았습니다. 1877년 사회적 평판과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갈등 속에서 그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을 열렬히 흠모하던 제자 안토니나 밀류코바와의 결혼을 수락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시작부터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생활에서 극심한 혐오와 공포를 느꼈으며 이는 그를 신경소외약과 자살 시도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 모스크바 강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미수로 그쳤지만 이 사건은 그의 정신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그를 구원한 여인이 바로 나데즈다 폰 메크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재산을 지닌 철도왕의 미망인으로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연간 6천 루블이라는 파격적인 후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절대로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3년 동안 오직 편지로만 영혼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1200통 이상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기묘하고도 고결한 유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폰메크 부인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준 수호천사였습니다. 그녀의 후원 덕분에 탄생한 교향곡 4번은 그녀에게 헌정되었습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운명의 가혹함과 그에 맞서는 인간의 의지를 웅장한 사운드로 표현해냈습니다. 1878년 완성된 바이올린 협주곡은 또 다른 걸작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초기에는 연주가 불가능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지만 곧 전 세계 바이올리니스트들의 필수 레퍼토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동생 사샤의 영지인 카멘카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며 창작에 전념했습니다. 이곳의 평화로운 풍경은 지친 그의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영감을 주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1880년 그는 나폴레옹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1812년 서곡을 작곡했습니다. 실제 대포 소리가 삽입된 이 웅장한 곡은 그의 대중적 인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879년 가을 차이콥스키와 폰 메크 부인은 숲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해 침묵 속에 가벼운 목례만을 나눈 뒤 다시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약속은 고결했습니다. 1889년 그는 발레 음악의 또 다른 정점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완성했습니다. 이 곡은 제정 러시아 궁정의 화려함과 우아함을 음악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1890년 폰 메크 부인은 갑작스럽게 후원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파산이었지만 이는 차이콥스키에게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과 영혼의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891년 그는 미국 뉴욕 카네기 홀의 개관 공연 지휘자로 초청받아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미국 전역은 러시아의 거장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에서도 그의 지휘 아래 연주된 곡들은 압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 러시아 음악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그는 차르 알렉산드르 3세로부터 평생 연금을 하사받는 연계를 누렸습니다. 황실의 총애를 받는 작곡가로서 그는 사회적 명성의 정점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1892년 그는 마지막 발레 작품인 호두까기 인형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 곡에서 첼레스타라는 신비로운 악기를 도입하여 사탕 요정의 춤에 환상적인 음색을 부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안식처는 클린에 위치한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의 모든 예술적 역량을 쏟아부은 마지막 교향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향곡 6번 비창은 그의 영혼의 고백과도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이 곡을 쓰며 수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한 처절한 슬픔을 곡 전체에 담아냈습니다. 1893년 10월 28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의 지휘로 비창 교향곡이 초연되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진 뒤 회장에는 박수 대신 무거운 침묵과 흐느낌이 가득 찼습니다. 초연 며칠 후 그는 한 식당에서 끓이지 않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었으며 이는 거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1893년 11월 6일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는 53세의 나이로 짧지만 치열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 러시아와 전 세계 음악계를 큰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곧 시작되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콜레라였지만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살을 강요받았다는 명예재판설 등 수많은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8,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차르 알렉산드르 3세가 직접 장례 비용을 부담했을 정도로 그는 국가적 영웅으로서 마지막 길을 배웅받았습니다. 동료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는 콜레라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신의 입을 맞추는 광경을 보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지금까지도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는 러시아의 영혼을 선율로 빚어낸 거장이었습니다. 그는 1일곡의 교향곡과 11편의 오페라, 그리고 3편의 위대한 발레 음악을 통해 인류의 예술적 자산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언어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고뇌와 절망 속에서도 그는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우리에게 선사한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예술적 여정은 단순한 성공의 기록이 아닌 끊임없는 내면의 투쟁과 극복의 드라마였습니다. 1840년 보트킨스크에서 시작된 한 천재의 삶은 1854년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통해 감성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학교의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그는 음악이라는 등불을 놓지 않았으며 1863년 공직을 떠나 예술에 투신한 용기는 러시아 음악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1866년 모스크바 음악원에서의 교수 생활은 그를 성숙한 예술가로 성장시켰고 1875년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통해 그는 러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1877년의 비극적인 결혼은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으나 나데즈다 폰 메크 부인이라는 운명적인 후원자를 만나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지속된 그들의 기묘한 유대는 걸작들을 탄생시켰고 1891년의 미국 투어는 그의 보편적인 예술적 힘을 증명했습니다. 1892년의 호두까기 인형과 1893년의 비창 교향곡은 그의 예술 세계가 도달한 궁극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그의 생은 멈추었지만 그가 남긴 웅장한 선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인류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유리 아이였으나 그 유리가 깨지며 뿜어낸 빛은 영원한 예술적 성좌가 되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는 러시아의 민속적 선율과 서구의 전통적 형식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최초의 작곡가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음악은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거장의 숨결을 느끼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깊은 감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정 러시아의 화려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우울을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음악은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공명할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삶을 기억하며 오늘의 다큐멘터리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안내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역사적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